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위원님 본 게 지금 한 달만? 맞아요. 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동윤님께서 동윤 씨가 나랑 축구장이랑 계속 했었고. 대한장 파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팀별로 지금 축구장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팀별로 하고 있는데 또 이번 주말에 커뮤니티 실드가 있죠? 네. 맨시티와 아스날. 네, 커뮤니티 실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프리시즌 끝내고 바로 실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얘기를 이번 주에는 그래도 하자. 네. 맨시티가 올 시즌 이적 시장이 귄도안 선수 또 마레즈 이렇게 나가고 코바치치 왔고. 예, 지금 귄도안 선수만 코바치치로 지금 대체가 된 상황이고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은 지금 이동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이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네. 이제 이적 시장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워커 선수는 바이른 뮌헨하고 링크가 되긴 했었는데 아직 큰 진전은 없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내에서 이 워커 선수가 전술적으로나 또 워커 선수가 하는 역량, 스토퍼 같은 역할 네. 또는 오른쪽 풀백에서 오버랩해서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는 역할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럽 시장의 워커 선수의 그 정도의 전술 소화 능력 아니면은 그런 전술적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조금 풀백에서 좀 이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팀 내에서는 제 생각에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워커 선수를 지금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시즌에 계속 주장 완장 채워주고 지금 팀의 상황이 뭐 지난 시즌과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워커 선수 외에 베르나르도 실바는 파리 상제르맹이 영입을 시도를 하다가 서로 간의 이적료나 뭐 여러 가지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상제르맹이 영입을 포기한다는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잔류를 할 가능성이 베르나르도 실바는 지금 현재 점점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올 시즌에 어떠한 형태의 운영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네. 그래야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팀의 현재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장기 레이스에서 돌릴 수 있을지를 아마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시즌에도 역시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전술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한 3가지 패턴 네. 정도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리시즌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요코하마 마리노스전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 멤버를 다 바꿔서 필드 플레이어 멤버들을 그래서 운영을 시켰는데 전반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즌에 특히 후반기에 많이 봤던 존 스톤스의 하이브리드 운영. 네. 그래서 아케, 아칸지, 스톤스, 워커가 포백으로 전반에 나왔었어요. 네. 요코하마 마리노스전. 그리고 여기에 켈빈 필립스, 새로 영입된 코바치치, 네, 메카티, 글리시와 팔머가 터치라인. 그리고 최전방에 알바레스가 전반에 나왔습니다. 1차 빌드업 시에는 소유권을 얻었을 땐 존 스톤스가 센터백이지만 포백의 센터백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존 스톤스의 센터백 하이브리드 롤을 통해서 3, 2, 4, 1 운영을 시도를 했고요. 후반전에 필드 플레이어들을 전부 바꿨죠. 전부 바꾸면서는 리코 루이스 선수를 왼쪽 수비수로 기용을 하고 라포르트와 후벤 디아스, 워커는 그대로 놔뒀네요. 네, 그리고 로드리, 세리오 고메즈,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여기에는 밥 선수 그리고 포든, 최전방에 홀란 이렇게 멤버를 바꿔서 운영을 했는데 네. 후반전 운영은 리코 루이스를 공소유권 시에는 중앙 인버티드 풀백으로 옮기는 그리고 여기서 라포르트, 후뱅 디아스, 워커가 3백이 되는 이러한 3-2-4-1 운영입니다. 네. 그 경기 5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바이른 뮌헨전에는 2대1 승리를 했는데 그 경기는 전반전에는 역시 스톤스 선수를 센터백 하이브리드 운영으로 배치를 시켜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케, 후뱅 디아스, 스톤스, 워커, 또 워커였죠. 네. 그리고 코바치치 선수를 놓고 코바치치, 메카티, 리코 루이스. 메카티 선수를 공격적으로 위쪽에 있는 미드필더로 여기도 기용을 해보고 여기도 기용을 해봤고
리코 루이스 선수는 메잘라, 합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이 롤로 전반전에 배치시켜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터치라인 플레이로는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알바레스, 글리시. 자, 그리고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은 기존에 했던 스톤스 하이브리드와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고 세 번째 옵션이죠. 워커를 빌드업 시에는 올리는 운영입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전반전에는 라포르트, 후뱅 디아스, 존 스톤스, 워커,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그 다음에 포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최전방에는 알바레스, 홀란 뭐 이렇게 나왔죠. 근데 공소유권 시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에는 라포르트와 후뱅 디아스, 스톤스가 3백이 되고 워커가 터치라인으로 올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포지션상으로는 오른쪽에 배치가 됐던 포드는 3미들로 이렇게 들어와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전술적 패턴을 이번 프리시즌에서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해봤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비슷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그런 정도의 인버티드 풀백을 하는 선수의 역할, 또 그 선수는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버티드한 3-2-4-1 운영 혹은 4백에서 한쪽 수비수가 터치라인 플레이로 올라가는 그러한 3-3-3-1이나 또는 변형된 그런 3백 운영, 그리고 스톤스의 역시 센터백 하이브리드. 네. 이런 정도로 펩 감독은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전술적 운영력이 달라지고, 그리고 똑같은 거는 그거죠. 소유권을 잃었을 때의 팀 압박. 전방위적으로 압박의 숫자를 위로 늘린다. 올려서 최전방 3명의 미드필더 중에 앞에 2명, 그 다음에 좌우의 터치라인 플레이의 선수들, 윙어들 최소한 5명 정도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공의 흐름에 따라서는 이렇게 에워싸는 거죠. 네. 그리고 들어가는 압박입니다. 여기서 소유권을 얻었을 때는 바로 또 경기 진행, 풀어서 경기 진행 반대 전환을 하거나 바로 공격 전개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풀렸을 때는 수비진들이 최대한 남아있는 수비진들이 지연을 하거나 방어를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수비가 정비가 됐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됩니까? 역삼각형에 있던 공격적인 롤을 맡는 미드필더 한 명과 최전방에 있는 홀란 같은 원톱이 투톱처럼 두 줄 수비 4-4-2 형태의 존 프레싱이 되는 겁니다. 데브라이너는 부상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에 참여를 못했지만 데브라이너가 3미들 요원으로 참여가 될 때는, 수비할 때는 데브라이너가 이 롤을 맡죠. 홀란과 함께. 맨체스터 시티의 운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운영에서 조금 혹사당하는 선수들이 있죠. 네. 네. 왜 그러냐면 A 패턴, B 패턴, C 패턴 모두 나가는 선수가 있거든요. 어떤 패턴이 돼도 중요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후뱅 디아스, 로드리, 최전방의 홀란, 워커 같은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여기에 확실한 대체가 없으면 칸셀로의 거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칸셀로를 뭐 임대로 보낼지 뭐 어떻게 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칸셀로는 지금 팀 내 뭐 베스트 주전 자원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에도 선수들의 어떤 스쿼드의 풀, 네. 이 풀은 주전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몇몇 선수 남은 선수들 빼면은 어린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탑 클래스 선수들로 이렇게 더블 스쿼드를 다 구축하지는 않고 약간 스몰 스쿼드를 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지향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돌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스톤스 선수를 빼준다. 그러면 그때는 리코 루이스 선수가 인버티드한 롤을 받고 아칸지, 후뱅 디아스, 워커가 이렇게 3백을 놓는 공소유시에는 3-2-4-1로 바뀌고,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일부 선수들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전술이 한 가지 전술로 계속 나가는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 로테이션을 계속 시켜주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뎁스는 어떻게 보면 깊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감독의 전술로 풀어서 그렇죠. 깊은 것처럼 보이겠다. 맞아요. 전술로 이렇게 풀어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키면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도 쉬게 할 수 있는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역시 지난 시즌도 그럼에도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네. 또 일부 선수들 부상자들이 섞이면 그러면 더 어려워지지 않냐. 조금 탑 클래스 선수를 더 뎁스를 강화하기 위한 영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맨체스터 시티 팬들의 대부분 일반적인 그렇죠. 생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반대로 맨시티 팬이 아닌 분들은 조니 블루님처럼 연예인 걱정, 맨시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적 시장에서 윈도안의 공백은 좋다. 코바치치루가 메워서 영입이 메울 됐다 것이다. 치는데 뭐 라포르트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은 팀을 떠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 이적 시장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바르디올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계속 리크가 되고 있지만 아직 영입이 되지 않고 있고 마레즈의 공백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메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계획이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지난 시즌과 같이 그렇게 돌린다. 그런데 지금 영입이 시원찮게 진행이 돼서 그냥 8월 말에 끝나버린다. 그래도 그리고 젊은 선수들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의 로테이션을 채운다. 그럴 경우라면 맨체스터 시티의 올 시즌 우승 향방은 쉽지 않다. 감독의 이런 로테이션 전략이어도 쉽진 않을 것이다. 이대로 끝난다면. 그렇죠. 지난 시즌도 역시 아스날의 강한 추격 속에서 상당히 힘든 맞아요. 막판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술 운영은 1차 압박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운영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압박 이후에 다시 또 전환하고 들어가는 부분들. 이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완전히 점유율을 장악을 해서 밀어놓고 거기서 쭉 놀면은 괜찮은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제 생각엔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전력 보강들을 더 잘해서 그렇죠. 압박을 맨시티가 강하게 했을 때 빌드업 체계도 오히려 조금 더 강화돼 있고요. 네. 역습으로 전환돼서 골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 이런 부분도 점점 향상하고 있는 것이 프리미어리그 다른 경쟁 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약간의 뭐 좀 걱정거리나 또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섞여 있지만 상대 팀들은 계속 역습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빌드업의 체계가 향상이 되면 맨시티는 그 상황에서 지금의 스쿼드의 뎁스나 스쿼드의 로테이션 형태로는 우승을 하기에는 빡빡한 구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잠잠할까요, 좀? 펩 감독을 믿는 거겠죠. 잘 돌릴 우리는 수 그냥 있을 가도 것이다. 그냥 이렇게 가도 2연패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건가? 원래 이 이적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인앤아웃 작업이 돼야 되는데 워커가 됐던 베르나르도 실버가 됐던 나가려면 확실히 나가든지 그래야 확실하게 다시 거기에 대체할 만한 탑 클래스 선수를 들이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류 상황이 맞아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축 선수들이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도 지금 내부에서는 막 잡고 뭐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확 데리고 올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죠. 조금 젊은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아케 같은 선수는 지금 장기 계약을 하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팔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수뇌부하고 또 의견이 좀 갈렸어도 펩 입장에서는 이만한 선수가 없다. 이런 선수는 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현재 팀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승을 못할 전력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우승할 전력이긴 해요. 네, 하지만 눈높이가 높은 거죠, 지금 우리의 눈높이가. 그렇죠. 바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균도안 나간 거를 어떻게 잘 메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힘들 때, 부침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게 그렇죠. 가장 큰 관건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역시 균도안과 데브라이너, 공격 시에 균도안 선수의 이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 박스 안 침투에서 본인이 찬스를 만들어줄 때 부분 전술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네, 데브라이너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있을 때 이 파괴력, 경기 공격 지원 능력, 그건 어시스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맨체스터 시티에는 확실히 필요한데 두 선수의 공백은 공격적으로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느껴진 건 사실이에요. 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과 상대할 때는 더 그런 것이 나왔죠. 좋은 조직력을 갖춘 팀들, 이런 팀들에게는 쉽지 않은 데브라이너나 거죠. 팀을 떠난 균도안 같은 유형이 사실은 좀 그리운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지금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맨시티의 이제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맨시티가 뭐 그래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땐 우승 후보는 맞아.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더 힘들 거야 라는 정도죠. 이후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아직 이적 시장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그쵸.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네. 결국 막 내일 갑자기 뭐가 일이 펴질 수도 있는 거고. 맨시티가 약간 시즌 들어가서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홀란드에 대한 견제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강하게 전술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힌 부분도 많을 거고요. 그렇죠. 홀란드 선수가 조금 이제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선수들이 좀 풀어줘야 됩니다. 데브라이너가 좋은 컨디션으로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느냐 그것도 되게 관건이에요. 중요해요. 맞아요. 네, 계속 뭐 잠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그러면 또 맨시티가 삐걱될 수가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리코 루이스 선수를 8번으로 활용한다고 본 것 같아요. 뭐 프리시즌에서도 이제 그러한 운영이 나왔는데 리코 루이스 선수 재능은 프리시즌도 그렇지만 지난 시즌부터 성장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리코 루이스 선수가 어느 정도 또 추가로 팀을 올려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리시 같은 선수도 제가 볼 땐 지난 시즌보다 잘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팀에 이제 적응하는 속도도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리시즌도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포든 같은 선수도 조금 더 성숙된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의 약간의 우려점도 있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선수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절충돼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전력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맨시티가 영입한 선수들이나 1군으로 끌어올리는 유스 자원들 이런 선수들은 발밑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좋고 그런 선수들을 전술적 움직임으로 학습을 시켜서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그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몸값이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린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로테이션이 섞여 들어가도 펩 감독의 축구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구현하려고 했는 축구가 충분히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이 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장점이 되고. 그렇죠. 펩의 제일 큰 장점 아이고 잘못 읽었네. 이게 생방의 묘미네. 잘못 읽었네. 그바르디올에게 굉장히 지금 정성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왼발잡이 센터백이 한 명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칸지나 후뱅 디아스 이런 수들도 있지만 이 기본적인 운영이 높은 위치에서 수비들도 계속 같이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수비진들도 체력 소모가 많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플레이에 관여하는 횟수가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후뱅 디아스 같은 선수도 계속 혹사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센터백들을 그렇게 왼발잡이 센터백 한 2명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포르트가 떠난다는 가정하에 또 그바르디올은 또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그바르디올은 여러 가지로 수비적으로는 뭐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너무 높은 금액을 지금 부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2선이 문제다라고 로타님이 지금 2선이 무언가 조금 부족해요. 네, 윙어가 한 명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윙어. 베르나르도 실바가 여기서 큰 경기에는 가서 역할 수행을 했지만 사실은 전문 윙어. 네, 마레즈가 떠난 공백 뭐 역시 맞고요. 그 공백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탑 클래스 윙포드가 한 명 정도는 더 들어가서 경쟁도 되고 또 부분적 로테이션도 같이 수행하는 장기 레이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 대회를 지금 맨시티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후일리님, 코바치치가 꽤 적응해주는 모습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코바치치가 지금 펩 가르디올라 감독 성향상 딱 맞는 선수예요. 네. 코바치치 같은 유형은 패스, 기본기,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패스와 무브먼트 능력이 아주 좋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코바치치는 딱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코바치치가 맞는 선수다라는 것과 긴도안의 공백을 확실히 메워줄 것이다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죠. 근데 귄도안도 사실은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귄도안이 많이 올라가서 골도 넣어주고 공격적으로 포인트를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거라고는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새 시즌 뭐 이런 전부터 갑자기 균도안이 막 골 넣는 미드필더로 막 올라오고 네. 뭐 부상을 했지.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코바치치도 펩 체제에서는 약간
또 스타일이 다른 유형처럼 바뀔 수도 있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코바치치 나이도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또 다른 감독 하에서의 전술 움직임과 역할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맨체스터 시티가 사실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쉽지가 얘기를 않아요. 하기에는 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 맞아요. 뭐 워낙 큰 변화가 이렇게 크게 돈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맨시티 여름에 대해서 음. 이번 시즌 2연패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네. 지금 현 상황에서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건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 볼까요? 그러죠. 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